첫 번째 문제는 정주행이라는 문제인데요. 문제에서 중요한 것들 한번 체크해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문제에 대한 간단한 스토리가 나오죠. 그래서 문제를 읽어보면 승철이다 라는 주인공이 이제 소리의 마음이라는 웹툰을 순서에 구애받지 않고 읽어왔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총 N개 에피소드를 보았고 그 에피소드들의 번호가 주어진다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이 번호들을 가지고 뭘 하고 싶냐면 이 번호들을 정렬했을 때 연속적인 수열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해졌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연속적인 수열이다라는 건 밑에 정의가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3, 4, 5, 6처럼 중복 없이 정확히 일씩 커져나가는 수열을 연속적인 수열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말했듯이 순서에 구애받지 않고 읽었기 때문에 정렬을 했을 때 연속적이 되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문제에서 입력 사이즈는 n개 숫자랑 그리고 각 숫자는 1에서 100만 사이의 자연 숫자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n은 10만 이하니까 모든 숫자는 10만 개 이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정리를 해보면 문제에서 주어지는 입력은 n개의 자연수죠.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정의를 할게요. a라는 배열을 정의를 하면 문제에서 입력으로 주어진 n개의 에피소드 번호예요. 자, 이걸 가지고 정렬했을 때 연속적인 수열이 되는지 확인하는 문제가 되죠. 그러면은 문제에서 어떤 말을 했었냐면 이게 무작위로 들어온다고 돼 있었어요. 그 말은 정렬이 되어 있지 않은 채로 들어온다고 그랬죠. 우리가 정렬이 되어 있으면 연속적인 수열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거는 쉬워요. 왜냐면 우리가 어떤 B라는 수열이 정렬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할게요. 그럼 얘 같은 경우에 총 n개의 원소가 있다고 하면 0번, 1번부터 n-1번이 있겠죠. 그런데 0번 원소가 1번 원소보다 1이 차이 나고 1번 원소가 2번 원소랑 1이 차이 나고 결국에 모든 붙어있는 쌍에 대해서 일씩 차이 나면 연속적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말은 반대로 생각하면 어떤 말이 될까요? 하나라도 우리가 B의 i번째 원소랑 B의 그 오른쪽 원소면 i 플러스 1번째 원소겠죠. 그래서 1 줄인 게 같지 않으면, 즉 하나라도 연속적인 성질을 만족하지 않으면 연속적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정렬된 수열에 대해서 판단하는 법은 우리가 알아낼 수 있었죠. 그러면 문제는 정렬이 안 돼서 들어오잖아요. 가장 쉬운 아이디어는 우리가 정렬을 하는 거예요. A를 정렬을 해서 이거를 B라고 대입을 해보면 바로 이 풀이를 적용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요. 자, 입력은 받아 놓았고, 자, array.sort 함수를 쓰면 정렬을 쉽게 할 수 있죠. 자, 그럼 여기서 A라는 배열은 정렬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으면 부정하는 식으로 풀어갈 거기 때문에 일단 플래그라는 임시 변수를 둬서 true라는 값을 취할 거예요. 이 변수의 값은 A가 연속적인 수열이면 true, 그렇지 않으면 false를 저장을 할 건데 지금 모르잖아요. 그래서 일단 연속적이라고 가정을 할 거예요. 모든 쌍을 보다가 자, i는 0부터 i는 n까지 보는 식으로 우리가 보통 모든 원소를 고려하죠. 하지만 이건 a의 i를 통해서 모든 원소를 고려할 때 하는 반복문이고요. 얘랑 a의 i 플러스 1이랑 고려를 할 거잖아요. 그래서 i 플러스 1도 배열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조건문을 두고요. 자, 그럼 지금 작성한 이 코드는 이 안쪽 부분이 모든 i에 대해서 돌아가죠. 모든 원소와 그 오른쪽 원소에 대한 쌍들이 순회가 되게 돼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AI 중에 자기 오른쪽 원소에서 1 뺀 값과 다른 값을 가지는 그런 쌍이 존재하면 여기가 실행되겠죠. 즉 아까 말했듯이 바깥에 있는 이 반복문은 이 코드는 모든 쌍에 대해서 실행되는데 이 안쪽은 연속을 부정하는 쌍에 대해서만 실행이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나뉘겠네요. 이런 연속을 부정하는 쌍이 있으면 한 번이라도 실행되고 없으면 한 번도 실행 안 되겠죠. 그 여부만 알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연속을 부정하는 쌍이 하나라도 있으면 실행되는 영역이에요. 여기다가 플래그라는 변수를 아까 의미에 맞게 펄스라는 값을 채워주고 하나라도 찾았으면 항상 연속적이 아니니까 더 이상 볼 필요 없이 브레이크를 해줄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 왔을 때 플래그라는 변수가 true냐 false냐로 두 가지 경우를 나눌 수 있고 플래그가 true라는 말이 뭐예요? 연속을 부정하는 코드가 한 번도 여기가 한 번도 실행이 되지 않았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 말은 연속적인 수열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서 요구했던 것처럼 여기서는 system.out.println yes를 출력해주면 되고요. 그 아래 경우는 no를 출력해주면 돼요. 자, 이게 가장 간단하고 바로 떠올릴 수 있는 풀이였고요. 이 풀이를 돌이켜보면 문제 제한 시간이 1초라 그랬고 n이 10만 이하라고 그랬어요. 입력받는데 5의 n이라는 시간이 걸리고 이렇게 모든 쌍을 점검하는데 5의 n이라는 시간이 걸리죠. 근데 정렬하는데 자, arrays.sort 함수는 n log 2의 n이라는 시간을 걸려서 정렬을 해주죠. 전체적으로 이 알고리즘의 시간은 5의 n log 2의 n이 걸리는 알고리즘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다른 풀이를 볼 건데요. 자, 우리가 이렇게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직접 구현을 해서 풀었지만 이 문제는 되게 가볍게 넘어갔는데 중요한 성질이 있어요. 자, 문제에서 보면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똑같은 에피소드를 두 번 보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일상용어로 표현된 문제에서 기술된 요게 결국에 우리가 입력으로 받았던 A라는 수열이 원소의 중복이 없다라는 얘기가 돼요.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연역적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요. 자,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볼게요. 자, A라는 배열을 정렬을 안 했어요. 그럼 여기에 어떤 값이 있는지 저희가 모른다 가정할게요. 일반적인 풀이를 하니까. n개의 원소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앞에서 반복문 가지고 하는 알고리즘 한 번씩 공부를 하셨을 텐데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볼게요. 우리가 최대값과 최소값은 5의 n만에 계산할 수가 있죠. 정렬도 필요 없고 그럼 최대값을 베타라고 하고 최소값을 알파라고 해볼게요. 그럼 얘네는 이 두 값만 여기 어딘가에 있겠죠? 얘도 A 안에 있을 거고 얘도 A 안에 있을 거예요. 그럼 얘네 두 개만 따로 떼서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알파가 여기 있고 나머지 원소가 여기 있고 베타가 여기 떨어져 있다 할게요. 그럼 총 n-2개의 원소가 있죠. 근데 우리 생각해 볼게요. 우리 어떤 x라는 숫자가 있고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은 값이에요. 그럼 얘 후보군은 뭐가 있을까요? 총 베타 빼기 알파 빼기 한 개의 후보가 있어요. 자, 그럼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자, 여기에는 각각의 원소를 중복 없이 하나씩 채워야 되겠죠. 그럼 각각 원소를 채우는데 자, 이거 예시를 들어볼게요. 어떤 수열이 있고 최소값이 5고 최대값이 9예요. 근데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3개의 원소가 있대요. 근데 중복이 안 돼요. 그럼 들어갈 수 있는 후보는 5와 9 사이에 있는 6, 7, 8이죠. 자,
이러면 이해가 가셨겠죠? 총 3개의 숫자가 중복 없이 여기 들어갈 수 있는데 채워야 될 숫자의 개수가 3개예요. 중복이 안 되니까 어떻게든 간에 7, 8, 6이든 아니면 6, 7, 8이든 이 빈칸을 빠짐없이 채울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죠. 그 말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베타 빼기 알파 빼기 1인데 그 빈칸의 개수는 n-2개예요. 그 말은 베타 빼기 알파 빼기 1이 n-2가 된다는 말은 이걸 만족하면 무슨 얘기가 되죠? 결국 최소값부터 최대값까지 자연수들의 모든 숫자가 배열에 하나씩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돼요. 항상. 그래서 알파, 만약에 정렬을 안 돼 있다라고 하더라도 정렬이 돼 있다라고 하면 알파 플러스 1, 알파 플러스 2부터 해서 베타 빼기 1, 베타까지 빠짐없이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능한 얘기예요. 아까 이 풀이를 잊고 자, 입력받은 부분만 남기고 지운 다음에 자, 여기서 중간에 있는 넘버들의 개수를 넘이라고 하고 자, 중간에 있는 넘버는 당연히 n-2개의 숫자가 있겠죠. 그리고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숫자들의 범위의 크기를 계산을 할 거예요. 처음에 모르니까 이렇게 두고 문제에서 a라는 배열의 최대값을 일단은 a의 제로라고 하고 최소값도 a의 제로라고 할게요. 총 n개의 원소를 차례차례 보면서 자, 여기서 ai를 보면 모든 원소를 한 번씩 볼 수 있죠. 그래서 만약에 max보다 더 큰 원소가 존재하면 x는 ai라고 배치를 하고 최소값보다 더 작은 ai가 존재하면 b는 ai라고 바꿨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했죠. 그럼 레인지 사이즈, 그러니까 두 최대값과 최소값 사이에 있을 자연수의 개수는 최대값 빼기 최소값 빼기 1개 있다 그랬죠. 그래서 만약에 그 사이에 있어야 될 숫자의 개수와 총 숫자를 채워야 될 칸의 개수가 일치하면 하나씩 모두 들어간다는 걸 알 수 있었죠. 플래그는 뭐가 되냐? 레인지 사이즈가 중간에 있는 숫자의 개수와 일치하는지 여부가 된다는 말이겠죠. 이렇게 제출하면 문제의 정답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풀이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가 따져보면 당연히 여기서 5의 n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데 5의 n이 걸렸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정렬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방금 문제 앞에서 했던 정렬을 하는 풀이는 만약에 어떤 사정에 의해서 정렬을 하면 안 되는 문제에서는 적용할 수가 없죠. 대신에 이 풀이는 문제점이 뭐냐면 중복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가능했어요. 그 말은 중복이 있으면 이 풀이는 반례가 존재해요. 그래서 장단점이 있는 거죠. 정렬을 하면 안 되는 문제에서는 첫 번째 풀이를 쓸 수 없고 중복이 되는 문제에서는 이 풀이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에서 어떤 풀이를 적용해야 될지 판단하는 눈을 기르는 것도 중요하고요. 이제 두 번째 문제 풀이에서 두 번째 문제 같이 풀어보겠습니다.